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급에 들어와서 1장에서는 파일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고요. 자, 이번 2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외 처리와 템플릿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는 세상에는 완벽한 프로그래밍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러라는 게 있죠. 에러. 뭐 이거는 영어잖아요. 외래어잖아요. 그죠? 에러. 뭐 오류라고도 해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이 에러는 소위 말해서 이거죠. 의도치 않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하드웨어 쪽에, 뭐, 블루 스크린이 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세이브를 해놓으면 정말 다행인데 세이브를 해놓지 아니하면 날라가 버려죠. 날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고 있다면 이거는 비정상 종료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데 에러는 이런 개념을 지니고 있고, 근데 예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때, 그리고 릴리즈를 했을 때, 그때 사용자, 그러니까 유저가 잘못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발자가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완벽한 프로그래밍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프로그래밍으로 인해 생긴 오류를 우리는 C++에서는 예외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의 처리의 목적은 뭐냐? 바로 프로그램의 정상 실행 상태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이 예외 처리의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간단하게 또 제가 이걸 설명을 한 번씩 드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수나 클래스를 개별적으로 지금까지는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개별적으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자료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약간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펜이 있어요. 펜. 그죠? 그 펜에서 오색 펜, 뭐 삼색 펜, 아니면 블랙 앤 화이트 이런 투컬러 펜이 있죠. 그죠? 근데 펜은 분명히 한자로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색, 그걸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본다면 그 여러 가지 색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은 바로 여러 개의 자료형을 모아놓은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로 만들지 않아도.
개념이 조금 우리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추후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 그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예외 처리 이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완벽한 프로그래밍으로 가기 위한 것만 있지 완벽한 프로그래밍은 없어요. 절대. 왜? 계속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사용자의 니즈,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하고 그리고 반영을 하다가 보면 에러가 나고 뭐 이러다 보면 등등 해서 계속 우리가 그거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완벽한 프로그래밍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잘못된 코드, 부정확한 데이터,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오류, 즉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프로그램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몫 모아서 대다수가 야 에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앞서도 정의를 내려드렸지만 오류, 에러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말고 외부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터지는 것을 우리가 일단 에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0으로 우리가 숫자를 나눌 수 없죠. 그죠? 나누는 것은 잘못된 연산이고 아울러 배열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배열의 인덱스가 배열의 사이즈를 넘어버리는 경우 그죠? 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외로 봐야겠죠. 맞잖아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즉 개발자가 잘못 개발한 거예요. 그죠? 예,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해서 넘어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디스크에서 하드웨어의 에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에러라고 칭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또 네트워크에서 다운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또 에러라고 봐야 되겠죠.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조작이나 개발자의 잘못된 코드는 전부 예외로 우리는 칭을 합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예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외와 오류는 엄연히 좀 다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우리가 예외가 터지면 즉 오류, 에러가 발생을 해버리면 비정상 종료가 되죠. 프로그램이. 그죠? 그래서 근데 비정상 종료가 돼버리면 그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종료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만약에 떴다.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무난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오류를 처리한 후에 계속 실행할 수 있다면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외 처리, exception 핸들링이라고 해야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상 실행 상태로 돌려는 것이 바로 예외 처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외 사항을 딱 만나면 여기서 멈춰버리죠. 멈춰버리고 비정상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외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이거를 우회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방향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예외 처리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코드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피자를 한 판 시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명이 나누어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피자 조각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면 쉽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변수들을 초기화를 했어요. 그래, 펄슨즈는 -1로 초기화를 했네요. 그래서 피자의 조각수를 입력해라 해서 여기에 12개를 입력했고, 사람 수를 입력해라 해서 4명이다. 그리고 한 사람당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누죠. 그죠? 예, 피자 슬라이스가 12가 되고 얘가 4가 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것은 얼마예요? 3개죠. 3개. 이렇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변수만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좌측의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처리가 되고 무난하게 결과가 나오죠. 근데 정상적인 값을 입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실수로 사람 수를 0이라고 입력을 해봐요. 그러면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0으로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을 0으로 나누게 되어서 프로그램 실행 에러를 일으키면서 중단이 돼버리죠. 그죠? 예. 따라서 사람 수가 0이 아닌지를 항상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외 처리를 할 때 통상적으로 if문을 써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전통적인 오류 처리 방식으로 처리를 해보자. 즉 다시 말해서 if문을 써보자 이거예요. if else. 그죠? 그래서 이렇게 0을 딱 추가를 하니까 콘솔 어플리케이션 뭐 해서 작동이 중지되었다. 근데 이거는 2022 버전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알겠죠? 자, 아무튼 따라서 사람 수가 0이 아닌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줘야 뭐 우리가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전통적인 오류 처리 방식이에요. 자, 전통적인 오류 처리 방식은 if, else를 사용하여서 조건을 검사하는 것이다. 자, 일단 사람의 수가 0이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람 수가 0이 아니면 피자 조각수를 사람 수로 나누어서 출력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if문이 들어갔다. 그죠? 사람 수 입력해라 해서 equal 0. 그죠? 그러면 cout에서 사람이 0명이다 라고 하고 리턴문 만나서 그냥 끝나버려요. else문 실행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내용 중에서 사람 수를 입력할 때 또 0만 입력하라는 법이 있나요? 마이너스 값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근데 이거는 지극히 뭐 그냥 한 개만 딱 걸러주죠. 0이라면 이 뜻이에요. 0이라면 그럼 음수가 들어가도 이건 실행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주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내용인데 여기서 따지고 보면 여기 피자 조각수를 입력하는 것도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보게 되면
단순히 사람만 영유로 체크를 한다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예. 정상적으로 입력하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0으로 입력이 되어 가지고 0이 됐다면 사람이 0명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바로 리턴문을 만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정상적으로는 돼요. 그죠? 여기서는. 그죠?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보면 자 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우 검사해야 하는 조건이 많아지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동시에 어떤 코드가 정상적인 실행이고 또 어떤 코드가 오류 처리 코드인지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예. 피자 프로그램에서도 체크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더 많아요. 피자 조각이 0일 수도 있고 또 음수이고 이럴 때는 나눌 필요도 없고 그죠? 또한 사람 수가 음수이어서도 안 되고 이것을 다 처리하려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해야 되는 예외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보다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보시죠. 피자가 음수인 거 체크했고 또 else if에서 피자 슬라이스가 0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else 구문에서 이것 하나 체크했고 두 개 체크했죠. 그리고 else에서 사람이 또 0명이고 사람이 또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럼 지금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게 오류 코드고 어떤 게 실질적인 정상적인 실행 코드인지 우리가 구분이 힘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조사되어야 되는 예외가 많아진다면 이 전통적인 오류 처리 방식은 어느 정도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많아지면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외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자, 예외 처리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자, 예외 처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겠죠. 그죠? 예. 자, C++에서는 언어 차원에서 예외 처리 형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C++에서 예외 처리는 try, throw, catch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외 처리기의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다. 자, 보시죠. try에서 여기에는 이 블럭 안에는 일반적인 코드가 들어가요. 일반적인 코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을 한다면 그죠? 그러면 throw해서 exception throw exception 합니다. 아시겠죠? 예. throw가 뭐예요? throw는 우리가 던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예외를 던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외 타입과 매개 변수가 있고 여기서는 if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 타입에 반드시 예외 타입도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 알겠죠? 우리가 타입형 언어들은 전부 다 예외 타입도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외를 잡아서 캐치 블럭에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비정상 종료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로 종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try 블록에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 들어가죠. 일반적인 문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 예외 조건이 감지되면 throw 문장을 사용하여 예외를 던진다. 우리가 예외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외를 던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예외가 던져지면 이 예외를 처리하는 캐치문으로 뛰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캐치 블럭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예외의 타입을 지정하고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try 문장에서 그냥 실행되고 예외 블럭에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쭉 이렇게 try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실행되고 그냥 종료해요. 예외가 없다면. 그런데 무슨 예외가 하나라도 터졌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여러 줄이 코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세 번째 라인에서 예외가 터졌어. 그러면 캐치 블럭은 여러 개의 블럭으로 우리가 이렇게 캐치 구문을 여러 개 다중 캐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캐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캐치 구문에 해당하는 곳에 가서 예외 처리가 되고 나서 종료가 정상적인 종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 기억하실 거는 세 번째 줄에서 예외가 터졌다. 그러면 이 밑에 문장 실행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피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try 블록과 catch 블록을 이용해서 처리해 보자 해서 변수 선언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try에서 피자 조각수 그리고 여기서도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던져줘야 되겠죠. 만약에 잘못 에러가 발생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수 입력했는데 사람이 0이다. 그러면 throw exception 이래서 얘는 바로 예외가 터져서 여기에서 터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줄 때 int 타입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cout 에서 사람이 throw exception, throw persons를 하니까 얘가 0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0명입니다 라고 찍고 그 다음에 정상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코드 실행한다 안 한다? 실행 안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실행 결과 똑바로 입력을 했다면 이렇게 출력이 되나 예외가 이제 사람 수를 0으로 입력을 했다면 캐치 구문에 얻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0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종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이거는 경고 메시지만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실행되면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아하 앞에 코드에 비해서 try, catch, throw 이걸 씀으로써
이게 예외 처리 구문이구나. 그리고 예외 처리를 잡아주는 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실행 코드, 정상적인 실행 코드라면, 그죠? 그죠? 그래서 트라이와 캐치 블록에 의해서 정상적인 실행과 예외 처리가 좀 더 가독성 있게 확실하게 구분됨을 일단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예. 물론 피자 조각수도 계산을 해야 되고 뭐도 계산을 해야 되고 뭐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구분을 일단 이렇게 우리가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캐치 구문을 try catch, throw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 코드와 아니면 예외 코드를 구분이 지어지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트라이 캐치 블록에서 실행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트라이 캐치 블록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실행 흐름은 이미 앞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캐치 블록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예외가 발생 안 했는데 캐치가 실행될 일이 없죠. 그런데 캐치 블록은 실행되지 않고 캐치 블록의 아래에 있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맞나요? 예. 건너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자 여기에서 persons 이거 체크해보고 예외가 안 터졌다. 그럼 이거 실행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로 이 문장 실행하고 캐치문 건너뛰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죠. 이거는 그죠? 예외가 발생 안 했으니까. 근데 얘는 예외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발생을 하면 이 문장 2는 제가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예외 처리 구문으로 캐치 구문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발생이라고 찍어주고 정상적인 종료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반면에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캐치 블록 코드가 실행되고 이어서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되겠다. 그죠? 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캐치의 블록의 매개 변수. 우리가 아까 전에 int 타입으로 봤죠.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앞선 예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캐치 블록은 함수는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마치 함수처럼 생겼죠. 왜?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그죠? 마치 함수처럼 보여요. 반환형은 없지만. 그죠? 예. 함수는 아니지만 매개 변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함수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캐치 블록은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예외 처리기 exception handler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 코드에서 캐치 블록의 매개 변수 E는 원래 exception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E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위에 코드에서 봤다시피 E는 함수의 매개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throw 문장에서 던진 값이 바로 매개 변수 1을 통해서 예외 처리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persons가 0이잖아요. 0이니까 int 타입이니까 int로 이렇게 타입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떤 타입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뭐 캐릭터 타입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타입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제 코드에서 정수 타입일 수도 있고 문자열 타입일 수도 있고 만약 예외 정보가 복잡하다면 클래스 타입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넘어오면 예외 번호와 같은 예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달을 해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블록의 매개 변수는 반드시 넘어오는 값이 타입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입이 일치되는 예외만 처리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로우에서 던진 값의 타입과 캐치 블록의 매개 변수 타입이 일치해야만 예외가 처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프로그램에서 예외 처리기 블록 캐치를 이렇게 문자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외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외가 터지든지 간에 내가 예외를 다 잡고 싶으면 만약 발생하는 모든 예외를 한꺼번에 다 잡아서 처리하고 싶어. 그러면 매개 변수를 이렇게 점점점 3개로 이렇게 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점점점 해서 모든 예외를 잡아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잡아서 처리하시든 아니면 캐치 블록을 우리가 여러 개 선언해서 다중 캐치 블록을 이용해서 또 잡아 나가면 되는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까? 예. 이해돼요? 예. 요게 바로 이제 점점점을 이용을 하면 모든 예외를 한 방에 쓱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하고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예.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